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유군 연구원입니다. 저는 대만에 3년 있었고 상하이에 6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제 주제는 중국 대만하고 전쟁 시나리오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은 대만은 3.1만 평방킬로입니다. 경상남북도를 합한 면적보다 조금 큽니다. 반면 중국은 960만 평방킬로미터고 인구는 대만이 한 2,330만, 중국은 14억 2,567만 명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만이 대만 섬으로 되어 있지만은 거기 섬이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사진에 금문도, 진문도, 이거는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4k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마조도라는 게 있어요. 마조도. 그 다음에 평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동사군도라고 있습니다. 저것도 중국령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머릿말에 이어서 중국 대만이 상호 간에 국토를 수복하기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중국 대만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나라들이 참전을 하게 되고 그 군사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만 전쟁 시나리오를 알아보고 마지막에 전망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22년 10월에 제20차 당대회에서 3선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당 총수기, 국가주석이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 기본적으로 5년은 보장이 됐고 그 다음에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연임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개헌을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은 남미를 방문하다가 귀로에 LA에서 미 3인자인 하원 의장을 만났습니다. 이 중국은 대만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 고 인사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을 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격분을 하고 무력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미국이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는데 중국이 바로 전쟁 위협을 했습니다. 당신들 하야코가 되고 싶은가? 대만 젊은이들을 전장에 내보낼 것인가?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촉즉발의 양안 대립인데요. 서로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쪽 언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양안 대립이 전쟁으로 갈 건지, 그리고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49년이 대만이 패퇴를 하면 중화민국이 패퇴를 하면서 대만으로 천도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오쩌둥 공산당 주석이 장제스 중화민국 총통에게 평화통일원을 제의를 합니다. 이 투항이 아니다. 조국으로 돌아온 후 외교는 중국에서 관장하되 나머지는 대만의 정치, 경제, 군정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상호 내부 단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장제스는 약 10년간에 걸쳐서 고려를 하다가 6개 회기 집권을 제시를 합니다. 국민당 총재측을 유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아들인 장진구를 대만 성장에 취임을 시키겠다 등등입니다. 이거는 장제스가 은밀히 국강이라고 해서 본토 회복 계획을 무력으로 찾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산이 됐습니다. 대만이 본토 수복 노선이 종식이 되는데요. 장진고가 사망을 하면서 리덩후이라는 사람이 총통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간의 억눌러졌던 정치 문제가 본격화가 되고 대륙과의 관계 개선을 제도화하게 됩니다.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행정원 산하의 그 대립위원회, 우리 그 통일부 같은 거죠. 이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반란평정 시기 임시조항이라는 비상계엄령을 폐지를 합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본토 지배를 인정을 한 거죠. 이제 이런 분위기를 타고 1992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동인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쪽의 그 비정부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일중각별하고 해서 하나의 중국인데 그 판단, 해석은 각자가 한다. 이런 걸 원칙을 합의를 하고 그 관계 개선을 도모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9.2 공동인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했기 때문에 홍콩, 마카오처럼 일국양제, 즉 하나의 중국 아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제도가 공존하는 일국양제의 통일 방식을 수용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의 중국 국민당입니다. 이게 범남동맹이라고 하는데 저기 아래 보면은 중국 국민당 단기 바탕이 남색이기 때문에 범남동맹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하나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고 대륙은 대만의 중화민국 국고 사용을 예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만 민진당입니다. 이게 그 대만 독립운동 깃발이 녹색이기 때문에 범녹동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대만 민족주의를 추구하면서 그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이 타겟으로 잡는 것은 이 범녹동맹입니다. 중국이 이제 평화토기를 하되 무력 사용 불포기를 선언을 하는데요. 그 시진핑이 이제 그 제20차 당대에서 2049년은 중국 건국의 100주년입니다. 이때는 자기들이 그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운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겠다. 그러니까 2049년까지 실현을 하겠다 말을 하면서 평화통일을 노리거나 무력을 사용한 것은 포기한 것은 아니다. 무력 사용 대상은 대만 동포가 아니다. 이게 분리를 하는 거죠. 누구냐? 외부세력. 미국이라고는 안 했지만은 미국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대만 독립분자, 그 현재 총통을 비롯해서 민진당, 범녹동맹을 지칭을 한 겁니다. 이제 참전 주요국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군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만군, 그 다음에 가장 큰 중국이 우려를 하는 게 주한 미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4개국을 지목을 한 그런 게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중국군 현대화를 내세우면서 병력을 30만 명을 감축했습니다. 현재 203만 명. 그리고 2016년에 그 5대 정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뭐냐면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데 5대 병종, 즉 육해공군, 상군하고 로켓군, 미사일 부대죠. 그 다음에 전략지원부대는 정보부대입니다. 후군부대, 그 다음에 군수부대,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동부정부가 나오는데 강소성의 남경시, 강소성 성도인 남경시의 사령부가 있습니다. 이 동부정부가 바로 대만을 상대하는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부정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인도 등을 상대하는 서부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배치된 정부입니다. 그다음 남부정부는 남중국해, 그리고 북부정부는 러시아와 한반도입니다. 유사시 그 한반도에 넘어올 수 있는 정부가 북부정부입니다. 그리고 중부정부는 수도권방입니다. 대만 침공 주력부대는 이제 동부정부인데요. 화력이 가장 막강하다고 합니다. 상계 집단군인데 집단군은 군단입니다. 군단. 병력이 20만 명 이상. 그 다음에 중포가 500명 이상. 71 집단군은 그 중일 전쟁에도 참가한 기계화 부대입니다. 그리고 72 집단군이 상륙 주력부대고요. 그 다음에 73 집단군이 대만 해협의 가장 밑에 붙어 있는 부대입니다. 이게 대만 지형에 맞춰서 그 훈련을 하는 군단입니다.
여기 이제 해군함대가 있는데요. 그 뭐 구축함이라든가 상륙함, 여기 이제 전차 상륙함 등이 있어서 중국 해군 상륙함대의 주력 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수중 전력도 잠수함이 19척이나 되고요. 이게 해병여단이 있습니다. 12,000명.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공군기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제20이라고 되는데, 중국은 전투기 보호가 다 죽일 섬자입니다. 섬자. 그래서 발음이 지엔인데, 그래서 제2로 씁니다. 제2 붙은 거는 전투기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로켓군 기지가 있습니다. 로켓군이 이제 어떤 작전이냐면은, 먼저 개전이 되면은 대만군 주요 시설을 타격을 합니다. 그리고 전투기가 출격을 해서 제공권을 장악한 후에 마지막에 해군하고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동부전국이고요. 그 상륙훈련, 미사일 훈련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부전국의 그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이제 그 제16전투기하고 H는 이게 또 굉장한데 이게 발음이 홍입니다. 홍. 그래서 H는 벗겨집니다. 그 다음에 동계 전투훈련, 그 다음에 헬기 동원함 강습훈련, 이런 모습입니다. 예, 중국 되면 군사력을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국은 항공모함이 3척이 있습니다. 예, 대만에는 없고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그 솔직히 상대가 안 됩니다. 중국하고 대만하고는. 대만군 전력은 이제 1960년대만 해도 본토 수복을 위해서 군사 원조를 요청을 했어요. 그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방계획이라고 이거를 이제 박차를 가했고, 여기 1963년 9월에 아들을 장진구를 방미를 시켜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당시 그 중국이 핵무기를 만든 거를 그 정보를 입수를 하고 특공대를 파악해서 이걸 파괴를 하려고 수송기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케네디가 암살됐죠. 그리고 중국은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1965년에 중국 해군하고 대만 해군하고 3차례 전투를 하는데 전부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게 86해전이라고 저게 참패를 당했는데 구축함 2척이 겹침되고 사망이 170명, 포로가 33명이 됐어요. 저기 아래 사진 보면 맨 오른쪽에 그 중국군에 체포된 대만군입니다. 북부군입니다. 대만군 이제 현대화가 부진한데 그 본토 수복을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군비 증강이 부진한 거죠. 그리고 반면에 중국은 2006년 이후에 대대적 군비를 증강을 하고 또 러시아적 무기를 도입을 하면서 아주 그 굉장한 전력을 갖게 됩니다. 대만 무기 판매를 보면은 1979년 10월 대만관계법은 미국의 국내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 무기만 판매를 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한이 이제 더 보면은 중국이 반발하기 때문에 여기 그 국산 경국호, 아까 그 총통 이름이 장병국이죠. 저 경국호라고 그럽니다. 그 국산 전통인데 이 성능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륙으로 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지상 공격 능력도 제한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그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는 첩보전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대만이 퇴역군 장성이라든가 그 장교들이 군사기술을 많이 넘겼어요, 중국에. 그래서 이게 군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F-15나 F-35 이런 첨단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여기도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바이든 집권의 대대만 이제 무기 판매인데 사우디는 꾸준히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게 제일 위쪽에 오른쪽에 그 경국호, 진고호 전투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만 공군이 그 최근에 좀 도입해서 좀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게 F-16 보입니다. 전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판매를 거부한 미국의 알레이버급 구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중국 육군이 그 전차가 굉장히 구형입니다. 저희들 그 아는 옛날에 보면 N48 탱크 개량이라든가 M60 탱크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엔진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대만의 육해경 전력과 이제 중국군은 어떻게 방어할까? 육군은 본토 수복에서 영토 방어로 전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이나 양적인 전력이 계속 축소가 됩니다. 기갑부대는 전차가 1160대인데 중국은 약 6600대. 그래서 기갑부대 전력의 핵심은 중국 상륙 부대를 신속히 소탕할 신속 대형 부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포병 전력도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군이 침공을 해오면은 중국군 친지나 대전차병 매복지에 포격을 가해서 대만 기갑부대가 순조롭게 기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공군은 2000년대에 대만이 우위를 확실히 상실을 했습니다. 여기 5세대 전투기가 없고요. 중국은 저 가운데 아래쪽에 보면은 제20이라고 해서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걸 좀 개발해가지고 이게 F-35에 필재간다는 그런 스텔스기예요. 그렇고 전자전기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좌우지간 최소한의 제공권을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우위를 상실했는데 해상 전력은 전시에 상륙함대를 타격을 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급을 방해한다. 이렇게 이제 주안을 두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해군 항공모함은 이제 이렇게 세 특인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함재기를 30대 이상 이렇게 전투기만 한 30대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동함, 세 번째가 이제 복권 그래서 푸젠함입니다. 그리고 중국 해군의 함재기가 J-15 적의 함재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대만 해군의 구축함, 그리고 대만 해군이 항목킬러로 개발한 포장급 스텔스 초계함입니다. 비대칭 전력인데요. 대만은 북경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 어디든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순항미사일을 보면은 슝펑이라고 그래가지고 용감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용감한 바람. 이게 미국에서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기술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슝펑 2가 사정거리가 800에서 1000km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금문도에서 때리면은 남부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해 정도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아래 사진 보시면은 DF는 이제 중국은 미사일 이름이 동풍입니다. 동쪽 바람. 그래서 약자를 짜서 뚱펑인데 DF 이렇게 씁니다. 17초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의 슝펑 2 가지고는 저렇게 남부지방을 타격을 할 수 있다. 대만도. 주일 주한 미군을 보겠습니다. 주일 미군은 해외 주둔군 중에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주일 미 해군일 때 제7함대인데요. 제7함대가 이제 중국 대만뿐만 아니라 한반도도 가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에 다 참가를 했어요. 이 중국이 대만을 직접 때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7함대가 제7함대 활동기지를 보면은요, 일본인데 니미츠급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여기가 함재기가 96대가 있습니다. 전투기 60대, 전투기만 60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지스 소나마 구축함이 있고 일본 사세보에는 상륙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령 괌에는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4척이 있습니다. 이 잠수함 한 척이 그 파괴력이 막강하죠. 주일 미 공군입니다. 제5공군인데 스텔스 전투기 12대, 이렇게 그러니까 군용기만 150대가 있습니다. 여기 쭉 가시면은 해병 원정군도 항공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군용기가 있습니다. 190대.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제7함대 함재기, 그리고 주일 미 공군, 주일 미 해병대 보유 군용기를 합치면 436대나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그 주한미군입니다. 지금 약 28,500명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미군 기지 중에 그 저하고 최전방에 있는 부대입니다. 북한 옆에서 한국을 보호한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 방어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평택에 우리 정부가 그 여의도 5.5배 되는 면적의 기지를 줬습니다. 여기에 세운 게 미군 신도시가 됩니다. 평택시 미군 기지 USAG 컴플리스라는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 그 기지 조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주한 미군의 그 기지는 크게 위쪽은 평택항, 아래는 대구, 이렇게 이중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중부는 이제 오산공군기지를 합할 경우 미국 해군 공국 중원전력이 신속히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남부 대구는 이제 주일 미군 기지에서 그 증원된 그 전투력 후방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 미 육군이라든가 주한 미 해군은 그 병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한 미 공군 이렇게 해서 있고요. 여기 2023년 5월에 그 스푸트니크라는 러시아 언론이 미국 추종 수지가 많은 5개국을 써요. 5개국. 근데 보면은 베트남은 그 거의 상대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4개국만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군사동맹국인 미국하고 연합군을 결성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 미국의 국방장관이 중국하고 대만이 충돌하면은 한국이나 일본이 어떤 방식이든지 개입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현재 실제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주장을 하면서 그 신형 항로를 건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대만 해협 북부에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유대 연합군이 출동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유대 병력은 이렇게 봅시면은 상당히 막강한 전력입니다. 다음에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은 대만 정책은 변했지만 군사적 개입은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은 사실 수교 이후에 하나의 중국을 인정을 했고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대만 미국에 갔을 때 대만 해협의 현상을 바꾸려는 군사 움직임에 반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끼어들지 마라. 뒤에 나옵니다만 이게 있고 저희들 병력도 이제 만만치 않은 실력인데 그 러시아가 볼 때는 주요 병력은 북한을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해협에 전쟁에 투입할 군사 자원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이제 그 미국하고 상호 조약이 있다가 옛날에는 그 수백만 대의 군기지 등이 있었는데 1991년에 가서 그 기지 사월용 연장 협정을 필리핀 의회에서 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철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집권한 후에 그 미 군사협력을 합대를 하고 여기에서 군사 기지가 원래 5개 있던 게 새로 4개를 추가를 해서 지금 9개 했습니다. 필리핀에. 이게 아래 사진 보시면은 과거에 5개가 2016년에 5개가 있다가 금년 4월에 이제 4개가 추가됐는데 저 위에 보면은 무선전 북부 기지는 대만을 맡고 있습니다. 그 대만하고 필리핀 사이가 바스 해협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지킬 수가 있는 곳이죠. 이 필리핀 기지가.
그리고 이제 인도도 사실 인도도 일개 중국을 지지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중국과는 그 뼈가 있는 오래된 그 영토 분쟁 경험이 있고 전쟁도 치렀어요. 그래서 지상군도 이제 127만 명이나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일단 중국이 이제 서부 정부가 개입을 하겠죠. 만약 그렇다면 그 인도가 이제 군비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병력 20만 명, 러시아제 헬기, 그다음에 전차로 무장해서 유사시에 뛰어들 수 있다 이거죠. 만약 중대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네, 이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 사실 그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네, 군사평론가가 이제 시나리오 발표한 게 있었고요. 대만 국방부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국대문정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푸젠초 그 공군 항공잡지사 부편집장인데 대만 통일할 때 4개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목표물 제거, 아예 그냥 그야말로 제거를 하는 거죠. 참수작전, 파괴작전.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가능성이 있다는 게 동부정부 지금 현재 훈련상을 보니까 외부 연락을 봉쇄하고 외과 수술하는 식으로 타격을 하는 것을 아주 유력하다. 이 방식이 유력하다고 줍니다. 그러니까 대만 섬하고 외부 연락을 봉쇄해서 그 주요 군사 목표를 타격해서 고립화시키고 협상 채널을 유지를 하면서 너희들 통일 협상으로 나와라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거죠. 예, 단점은 근데 저게 기간이 오래돼서 서방의 제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만 외곽섬이라는 게 진문, 마조, 횡어도 등 외곽 전방에 있는 섬을 점령을 해가지고 협상 수단을 한다는 그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봉쇄에 올려놓은 건데요. 중간이 그 중국하고 대만의 중간선인데 장거리 실탄 사격이라든가 연합 대상 공중훈련, 그다음에 미사일 사격 훈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바싹 붙어 있는 게 대만역입니다. 마저도 아래에 있는 게 금문도 이렇습니다. 대만 국방부 시나리오는 2025년에 침공할 걸 대비해서 전력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가운데서 나옵니다. 제1단계가 합동군사위협입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해서 육해군 성군을 직결시키고 중국군 함대가 대만 동쪽 서평양에 진출한다. 대만 지위 포위를 해서 미군과 일본 등이 개발 소지를 차단한다. 두 번째가 합동 화력권 계획입니다. 녹대군이라는 게 아까 미사일 부대라고 했어요. 이게 그 다음에 공군하고 미사일로 대만의 주요 거점을 타격을 합니다. 3단계가 이제 상륙작전, 합동사격.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대만 국방부는 전면적인 공격은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를 든 게 중국군이 상륙함이 부족하다. 그리고 후방 지원에 한계가 있다. 대만에 가까운 거리에 미군의 필리핀 기지 9개가 있고 일본 기지, 제7함대 5공군, 제3 해병 원정군이 있고 한국 기지가 있다. 팽택되고 이거를 들었어요. 미국의 이제 시나리오는 뭐였냐면은 2026년에 침공한다는 것은 이제 그 워게임을 할 건데요. 그 중국이 2주간에 걸쳐서 대만을 침공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한다. 당사자인 중국, 대만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도 아주 큰 타격을 입는다는 그 결론을 냈습니다. 침공 루트는 폭격으로 해서 대만 해공군을 무력한다. 그다음에 해군이 중국 해군이 대만을 봉쇄하고 애국 선박이나 항공기가 접근을 금지한다. 그리고 37개 대대의 병력이 상륙한다. 대만에. 그다음에 공수부대는 대만 그 해안교두부에 낙하한다. 이런 겁니다. 침공은 이제 실패하는 걸 결론을 내렸는데 대만군이 신속하게 해안교두부를 확보를 했다.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 의천을 받는 주일 미 잠수함 전투기가 중국 상륙 부대를 괴멸을 시켰다. 그다음에 이 중국이 그 일본의 미국 기지를 공격을 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손실을 보면은 미일 합동 그 손실 전투기가 382대가 파손된 걸 나옵니다. 중국은 150부대. 네, 전함도 이렇게 했고 병력은 미국이 약 3,200명,
그다음에 중국은 약 10,000명으로 전망을.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첫 번째, 대만 지상군 전력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대만 방어를 결정했다면 즉시 개발하. 우크라이나처럼 무슨 군사 지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대만은. 그다음에 주일 미군 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해라. 그리고 미군은 그 중국 함대를 공격할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확충을 해라. 이렇게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결론. 미국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염토록 지속적인 시그널을 보내라. 우리가 미국을 대만을 지킨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중공도 보면은 외교적 고립이나 아니면은 그 억압 전략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이 무력 수단을 택해도 직접 침공보다는 봉쇄 전략 선택 수지가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전망입니다. 대만 침공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은 그 당사자, 주변국 그 병이라든가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시기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CS는 다만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데 별로 병이 안 든다. 쉽게 할 수 있다. 그 미국이 대만 지원이 립 서비스다. 이 실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대만이 독립하겠다고 선언하면은 이때는 침공 소지가 높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이제 참고로 보시면은 그 2020년 7월 21일에 그 안보 포럼이 있었는데 CIA 국장은 대만은 확실히 침공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여기에 중위 중국 대사가 있어요. 친강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외교부장이 된 사람인데 얼마 안 돼서 이게 이제 경직이 됐습니다.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대侵略전쟁 안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침공 고려에서는 첫 번째, 중국은 2049년에 그 세계의 탑이 되겠다는 그 중국몽이라는 거를, 중국 꿈이라는 거를 국정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 전쟁에 휩쓸리면 이거는 엄청나게 차질이 옵니다. 그리고 야간 전력을 하면 권력이나 전략이 대만이나 중국이나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도 중국을 이제 우습게 보겠죠.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상 적국의 전력. 대만군은 상대가 안 돼요. 그러나 칠함대 그리고 그 주변에 미군 기지. 이게 오커스 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이 영국이나 호주도 참전할 소지가 또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그 다음에 대만 국민의 항전 의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보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안드레미 같죠. 이거는 군인하고 민간인이 항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소생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대만 중국이 하는 이야기는 통일을 위한 무력 공세는 대만 영토에 대한 게 아니다. 예부세력 그리고 대만 독립군자에게만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침공 양상은 이제 그 봉쇄 전략인데 그게 양상에 대해서 그 대만에 있는 그 인사가 그 대만령 그 통사군도 아까 팽어도를 함락시켜가지고 대만을 포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 해상 민병대 여기 보면은 그 어선인데 이 전시가 되면 이 사람들이 민병대가 됩니다. 소속이. 그래서 해상 민병대가 또 동원이 되는 거죠. 그 동사군대에 와서 이제 뭐 우려 뭐 피난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중국 함정은 해역을 봉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군이 동사 군도를 점령을 하고 대만 부상자를 북경으로 옮기면서 인질화시킨다. 그리고 이제 대만 독립기도를 응징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이제 뭐냐면은 한미일 북중로 이 대립 구도가 고착화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보면은 그 대만 문제를 이제 이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구도가 좀 고착이 되어 있어요. 북한이 그 대만 세력을 붙이기는 중국을 비탄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한미일 대 북중로 대립 구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사단 보병재단 2004년에 파병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병력은 안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만으로 본격 출병하는 사태를 막도록 사전 조율을 해야 된다는 것. 이상으로 발표만.